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생각이 많거든요. 고민이 생각이 많아요. 네네, 생각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좀 이제 상담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최근까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소장님이랑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낀 네. 거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더 폭등을 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상승했던 폭보다 요즘 폭등한 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네. 과연 진짜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인가. 네.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또 약간 또 욕심도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올해 초니까 네. 약간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아, 예. 사고 싶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욕심이 네. 모든 걸 막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사면은 뭐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라고는 일단 전제를 항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 오르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제 파는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잖아요. 네. 지금 사면 사실은 어쨌든 뭐 세금 고려하면 뭐 1년 안에 팔면 몇 프로 내야 되죠? 1년 한 70%죠. 그러니까 2년 안에 팔아도 뭐 60%. 그러니까 사실 1, 2년 안에 팔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안 팔 거니까. 아니,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니까 팔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1, 2년 안에 안 팔게 되면 이게 이제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예, 이제 하락을 맞으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하락으로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심리예요. 지금 살 때는 벌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하락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하락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요즘은 그게 더 집중이 되거든요. 저는. 도대체 얼마나 하락을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나. 약간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하는 폭이 이제 지금 올라가는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폭보다는 적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사면 어쨌든 벌고 있는 게 더 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락이 지나면 또 상승이 오니까. 네. 그리고 난 지금 샀어. 그러면 네. 보유한 기간도 길어. 네. 그럼 양도세 걱정도 네.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 지금 사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사요, 사. 화내지 마시고요. 네.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괜찮지 않나요? 이거 합리적 예. 사고 아닌가요? 물론 합리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 네. 일단은 하락하는 상황을 저번에도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이 하락하는 거를 겪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심리를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고 폭풍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옛날에 그 이제 사지 말고 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진짜 막 거기 댓글에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댓글 사람들은 그걸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제 느끼는 건데 폭풍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냐? 네. 경험을 했던 사람들. 2006년이나 7년도에 사가지고 하락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진짜 폭풍 공감해요. 완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괜히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느낌, 막 그 울분, 화나는 거 이런 거를 다 느껴가면서 이제 상담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 명도 열애 없이 정말 힘들었던 상황을 맞이했던 거는 다 2006년이나 7년도에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돈을 잃었냐? 네. 아니에요.
심지어는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 2006년도에 사가지고 이제 올랐잖아요. 네네네. 올라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폭이 이 오른 것보다는 작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산 게 플러스 요인이죠. 플러스가 된 거죠. 얼마 벌었어.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그러면 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왜 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5억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계속 쭉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 2007년에 최고치를 넘어선 가격에 내가 파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막 근데 그 사람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건 이제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네. 근데 이때에 내가 누구랑 비교하냐.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는 물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샀다라는 전제로 보면 그냥 나는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 기다렸다가 얘를 샀으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나은 거죠. 잘 와닿지 않나요? 그냥 가능하면 떨어지는 걸 왜 경험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올라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얘도 올라가니까. 이게 뭐, 저도 그 같은데. 네. 뭐 이거는 뭐 상담을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이제 그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 아닌 뭐 도움 구하자면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이미 정해놨어.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봐 놓고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막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막 이제 자기 쪽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첫타가 손해 볼 것 같으면 그래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들을 거예요. 소장님 말씀 들을 거예요. 들어서 지금 말씀.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 소장님이 놓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지. 본인이 더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지금 나를 설득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몇 분 이렇게 상담을 그냥 정말 절실해가지고 저를 막 어떻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제가 내팽개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잘 들어서 막 하는 듯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주장해야 돼요. 그거는 소장님의 그 논리가 그렇게 확 와닿지 강하지 않은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상담하는 것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같이 떨어지는 경험 해보지 않은 분들은 떨어지는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공감이 안 되거든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충분히 본인은 결론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돈은 내가 벌기만 하면 되지 않냐. 난 멀리 볼 거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느끼는 감정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많다라는 걸 지금 상황에서는 배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누구 지인 같은 사람이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지금 사는 물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사는 물건은 앞으로 떨어지면 안 오르고 옆으로 굉장히 오래 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나중에 바닥권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요. 나는 만약에 이때 뭐 1억 정도 벌고 있어요. 1억, 2억. 예? 네. 그럼 이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은 꼭대기를 자기 원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사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럼 올라서 떨어지잖아. 그럼 내가 벌은 거를 빼는 게 아니고 이 벌은 게 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 한 7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10억에서 다시 7억이 왔어. 그럼 나는 본전이잖아요. 본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3억 잃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저는 소장님 옆에서 유튜브 찍고 배웠으니까 네. 그 사람이 안 될 수 있다.
실업을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많이 지금은-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제 저는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굳이 내가 아니, 얻는 진짜 게 아니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럼 안 한다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감이 이제 필요한데 네. 공감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중개 쳐서 자기가 얻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하면서 중개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던 건데 네.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려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피해서 다른 부동산한테 가서 계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결과로는 망해요. 네, 네. 망해가지고 그때 왜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때 제가 뭐 소장님이 강하게 안 말리셔가지고 그런 거라고. 네. 다 알고 계셨으면 끝까지 말리셨어야지 왜 하라고 하셨냐. 그럼 제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다 아니 알고 계신데. 지금도 말리고 있는데 굳이 저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말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려도 네. 말리면 말릴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한 명씩 또 사는 거 보니까 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또 들고. 네. 그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찍은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공감하는 분들은 경험을 많이 했던 분들. 제 얘기는 되게 많이 네. 공감하실걸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왜 말리세요? 이럴걸요? 소장이 저 미치가 아니라 쟤는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진짜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막 그냥 걱정된다는 말만 막 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를 경험했던 분을 데려다가 네네네. 그분이 겪었던 그 심정과 이런 거를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그나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감정이 약간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하고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 벽을 쳐놓고 듣잖아요. 그럼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그거는 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벽을 걷어내고 하는 게 이제 제 능력이기도 한데 굳이 저는 이제 그러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네. 네. 이건 끊어야겠어요. 저 이제 개인 상담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못하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이제 상담자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살살 긁어서 그걸 하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상담자로서의 최고 덕목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네, 저는 굳이 그걸 말리고자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소장님 잘못하셨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또 성격이랑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거 그냥 사세요. 이거 잘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죠. 왜 갑자기 반성을 하는 반성은 해야죠. 하기는. 저는 억지로라도 사실은 그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리는데 그렇다고 또 막 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말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이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사실 상담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좀 자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잘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요, 여러분. 네. 나중에 어떤 영상을 찍게 될지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